안녕하세요. 한성열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어떤 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심리학에서 아주 그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한평생을 추적을 해가면서 가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연구죠. 왜냐하면 그 연구자들도 여러 번 바뀌어야 되고요. 또는 그 연구비가 많이 드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는 굉장히 어려운 연구인데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 정도 되니까 연구비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연구의 주제는 뭐였느냐 하면은 그 하버드 대학교라는 게 이제 그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잖아요. 거기 들어온 이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떨 건가 하는 걸 쭉 따라가면서 연구를 해줬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성공을 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 하버드 대학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근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가장 그 중요한 그 요인이 뭘까? 이거를 연구를 한 거죠. 궁금하다. 궁금한 건데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영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실패한 삶을 사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요인을 하나를 잡아보라면 뭘 것 같으세요? 저 한 2개 정도 생각나는데 적극적인 이런 열정과 자신감? 네. 그렇죠.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든 우리 그 전은혜님은요? 저는 주변에 좋은 동료들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위 사람. 네. 저는 자기 만족에 있지 않을까라는. 물론 그렇죠. 네. 내 만족이 되면 내 만족이 되면은 성공. 뭐 어떤 위치에든지 나는 성공했다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아무리 높은 위치에서도 그 만족이 안 되면은 또 그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그렇죠. 아주 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고 본인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제 하는 거에 달려 있는데 그럼 본인이 주관적으로 내 삶을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할 때는 뭘 것 같으세요? 그게? 또 어렵네. 그 성공 쪽에도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네, 성공이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뭐 예를 들면 얼마나 돈이 많으냐 또는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했느냐 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삶에 만족하고 성공했다고 느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을 갖다 한평생을 쭉 따라가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한 가지 딱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인관계를 잘 맺느냐 얼마나 사회생활을 잘하느냐 이제 이거가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이더라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을 한평생 따라가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변인이 나온 거죠. 그 요인이. 근데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잖아요. 공부를 잘했다거나 뭐.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하고 좀 반대되는 예를 들면 굉장히 그 지역이 그 어려운 지역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지역의 사람들도 또 똑같이 숫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따라가 보고 또 여기서 맨 처음 연구는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을 했거든요. 이 연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버드 대학교 여학생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연구 결과가 여성들에게도 과연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여성들도 이제 뽑아가지고 쭉 따라가 봤는데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여자냐 남자냐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사는데 제일 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핵심은 대인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 있더라 하는 것이 그 연구의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나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 방송을 보시자마자 이제부터는 대인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잘 맺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과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지금 있나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사회적 관계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거를 여러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방어 기제로 이제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어 기제가 우리들의 성숙한 삶에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를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아동기 우리 삶에서 제일 첫째가 이제 우리가 아동기인데요. 아동기는 어린 시절이죠. 예. 이 아동기에 우리가 잘 만나야 되는 이 관계, 인간관계가 누굴까요? 아동기에 잘 만나야 되는 사람? 선생님, 선생님이요. 선생님 전에 부모님. 부모죠, 부모. 그러니까 우리 삶이 성공적이냐 아니면 실패할 쪽으로 가느냐 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부모를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그 다음에가 이제 초등학교 돌아가서 교사.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삶에서 제일 인간관계 초석을 이제 닦아주는 건데 사실 이 부모 관계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어?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뭐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거를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어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하고의 관계라는 게 뭐 아까 우리가 그 이때는 이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얼마나 충분한 사랑을 주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 부모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한평생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좋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삶의 큰 선물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세상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인데 그거는 그냥 가지라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사람을 믿게 이 좋은 관계를 맺게끔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본질은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믿음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누구한테서 배워요? 이거를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린아이들은 무능력하게 태어나니까 내가 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려울 때 울면 예를 들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좋은 거를 베풀어 줬는가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어른이 돼서도 대인관계를 못 믿는 사람들,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도 잘 못 사귀는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쭉 따라가 보게 되면 대개 부모로부터 충분한 믿음을 받지 못했던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고 겉으로 보면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주 잘 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믿음을 받고 자라왔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도 초등학교 교사는 똑같이 이제 부모 역할을 하니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잘 되게 되면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이제 청소년기인데 이 청소년기에는 또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할까요? 친구. 그렇죠. 이때는 이제 친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근데 이 친구하고의 관계는 이때가 되면 이제는 주고받고의 관계라는 거죠. 주고받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동성 친구가 중요하겠죠. 네. 주고받고 하려면 이게 그 내 거를 주고 네 거를 내가 갖고 오고 뭐 이런
이게 이제 네 거 내 거 없이 이 주고받고 하는 게 좋은 친구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동성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동성 친구하고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를 잘 익히게 되면 그 원리를 누구에게 적용을 하나요? 이제 이성으로 가는 친구. 거죠. 이성으로. 그러니까 이성 친구도 다 주고받고 하는 관계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성이니까 나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성하고의 관계가 제일 잘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성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청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성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게 결합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이제 배우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요새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연인. 가깝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연인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이 청년기 때 중요한 거는 이성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슬슬 이제 쓰이는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상담을 받는다 이러는 게요. 상담자하고 이렇게 믿을 만한 신뢰로운 관계에서 찾아가다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부모님에게 충분히 받을 만한 믿음을 내가 못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보통 배울 때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을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의식으로 눌러놓고 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충분히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 감정을 옳은 감정 또는 틀린 감정으로 이렇게 쪼개놓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칭찬받아야 되는 거고 부모가 미울 때 이 감정은 굉장히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를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비난을 받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 그런데 부모도 사실 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가 좋은 점도 있지만 부모에게 부족하거나 화가 났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좋은 감정이 있을 때 나는 엄마가 좋아, 나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듯이 엄마 나 미워, 나는 아빠가 참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받아주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받아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싫다는 이 감정이 어디로 가요? 이게 이제 무의식으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는데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부모,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그 부모로부터 이제 그 이 믿음을 못 받고 이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다 그거를 이 수용적인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럴 때도 못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제 그거를 얘기를 이제 표출이 되게 되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이게 이제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 남자들 같으면 자꾸 자기 부인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해달라.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로부터 지금 받아야 될 거라 지금 못 받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나한테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또는 뭐 부인도 마찬가지겠죠. 네. 내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될 만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나는 이러이러한 걸 받고 싶은데 아빠가 안 줘서 나는 아빠가 미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쉬워졌을 텐데 그거는 내리 누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남편에게 이 부족했던 거를 자꾸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그걸 못 주게 되면 역시 당신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남자는 다 똑같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자꾸 이렇게 되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맺는 게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딱 느껴지네요. 음. 아니, 저도 그냥 생각해보면 진짜로 어릴 때 저는 좀 부모님에 대한 이런 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결핍이나 믿음 특히 뭐 한다 그러면 넌 안 돼, 너 하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족했던 그거를 자꾸 어디서 얻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거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뭘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건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진짜 이거 잘하는 거는 아닌데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배우자를 잘 만난다는 게 우리 부모를 잘 만나는 것 못지않게 또 한번 굉장히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중년기로 넘어가잖아요. 중년기로 넘어가면 누가 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질까요? 자녀. 반대로 자녀. 그렇죠. 이 중년기 때는 우리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대개 경우에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부모하고 충분하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이 배우자하고 관계도 그렇게 썩 좋기가 어렵고 배우자하고 썩 좋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녀들하고도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 삶이 출발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게 우리 사실 우리가 이 주위에서 부모 교육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이걸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무슨 뭐 돈을 벌어다 준다든가 이게 아니고 자꾸 이제 우리 특히 아버지들은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돈을 갖고 와야 그게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녀가 바라는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고 거기 바빠서 항상 밖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갈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벌써 좀 꽤 오래되기는 했는데 그 인터넷에서 한동안 상당히 회자됐던 초등학생이 쓴 시 중에 아빠는 왜 이런 시가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걸 꼭 아셔야 돼. 그 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뭐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걸 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 유명한 시예요. 너무 슬프다. 그렇죠. 되게 이 이야기를 그 아버지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럴 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대답을 뭐라고 하겠느냐. 아빠가 왜 있다고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아빠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때 그 자녀들은 돈 벌어다 주는 아빠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원했던 거는 나랑 같이 놀아주는 아빠.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나에게 그 도움을 주고 너 잘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같이 그걸 이제 해줬던 이런 아빠가 중요한데 대개 아빠들은 자기가 하는 역할을 돈을 와야 돼.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죠? 네. 맞으니까 되게 많은 아버지들이 좀 억울하지. 근데 이제 사실 그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어다 줄 때는 야, 나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잖아. 이게 얘기가 되는데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줄 때는 뭐라 그래? 그래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면 부모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나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깊은 유대를 맺을 수 있는 것. 네가 힘들 때 항상 네 옆에는 아빠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이 잘해준다는 게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는데
이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애들이 놀 때 하려고 했는데 자기 딴엔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짜증을 내고 그럴 때 그럼 아빠랑 같이 할까? 이게 내가 혼자 했을 때 안 될 때 아빠가 도와주니까 뭐가 되더라. 이건 아주 간단하게 그 예를 들면 레고로 탑을 쌓는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거 블락할 때도 그런데 어떤 아버지 보면 지가 더 재밌어가지고 막 그냥 애는 안 하고 딴 데 가서 딴 거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막 하고 이러잖아요. 아직까지도 못 벗어나서 그래. 자기 어렸을 때 저예요. 네. 그 블락 쌓기 이렇게 못했던 게 있는데.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이 중년에는 이 자녀가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게 이 자녀를 통해서 이 부모들도 사실은 내가 한 인간으로서 잘 살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년기인데요. 노년기는 누가 중요할까요? 어떤 관계가? 자, 이제 부모, 선생님, 친구, 그 다음에 배우자, 자녀. 이제 중요한 거 거의 다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게 살펴보는 게 상담의 제일 큰 이제 그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 관계를 한 번씩. 근데 이 노년이 되면 이제 또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이 관계는 만나야지 관계가 되잖아요. 예. 누구죠? 교수님? 아니, 만날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 많은데 저를 만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부모, 선생님, 친구, 배우자, 자녀,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이 노년기에 만나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절대자, 이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인간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랬던 걸 다 나한테 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줄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 때문에 나의 삶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우리가 그 2년 동안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그 개인 사업을 열었는데 이게 열자마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2년 동안 사실 못 견뎌가지고 이제 실패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여기에 탓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우리 누구도 이거를 미리 할 수가 없는 단계인데 이럴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게 누구냐면 이 절대자하고의 관계를 만나야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의 이 여러 가지 부족했고 안타까웠고 화가 났던 것이 풀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절대자하고의 만남이 우리 삶의 마지막에는 꼭 필요하다.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심리학은 인본주의다 이래가지고 심리학에는 어떤 절대자하고의 관계를 따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즘의 그 심리학은 굉장히 그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 점차적으로 중요한 쪽으로 넘어가요. 예. 근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누구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면 나와 어떤 그 절대자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보통 이제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자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성서에 보게 되면 이 관계를 제일 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그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그 요셉의 예를 참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 요셉이 사실은 이 아버지한테 굉장히 사랑받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충분히 잘 됐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이제 시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그 애국으로 팔려갔잖아요. 네. 팔려가서 많은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 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잖아요. 뭐 그 과정은 우리 다 아시는 거니까. 네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형제들이 그 기근이 돼서 이제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와가지고 이 요셉하고 대면을 하는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요셉이 그 시종을 다 물리치고 엄청나게 대성통곡을 하고 난 다음에 일로 가까이 오라 그러고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다 하고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그 형들은 아마 굉장히 얼었을 거예요. 나 죽었다. 이제 이렇게. 근데 그때 요셉이 한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거는 당신들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거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한테 뭐 이 그 사랑받았다. 그래서 형들한테 시기를 당했다. 그다음에 이성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다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뭐였느냐 하면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 절대자하고의 만남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의 삶이 다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게 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절대자는 노년기에 만나야 되니까 그때 만날 거를 놔두고 지금은 안 만난다 그 얘기는 물론 아니죠. 노년기가 지나가기 전에라도 만나야 된다는 얘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인간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인간하고의 관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 절대자하고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우리가 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는 인간하고의 관계, 특히 부모, 교사, 친구, 배우자, 자녀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절대자하고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 영성이라는 거, 우리가 개인적인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어떤 절대자하고 하나가 되는 자기 초월의 단계까지 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